일단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의 가장 큰 이제 목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추출했을 때 균일한 추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입니다. 와우. 와우! 예! 와우! 자, 오늘 저기압인 수민 매니저님을 데리고 오늘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신 거죠? 요즘 너무 피곤해요. 아, 요즘 피곤해요? 요즘 가진 헬스와, 뭐 수영. 수영은 못 가고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댓글 중에 이제 저가형 레벨링 툴 디스트리뷰션이랑 그 다음에 뭐 고급형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올려달라고 영상이 올라와서 한번 찍게 되었는데, 일단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편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이 뭐냐? 일단 우리가 포터필터라는 것들에 원두를 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원두를 탬핑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레벨링이라는 작업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채널링이라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널링 방지편을 좀 보시면은 왜 이제 채널링이 어떤 건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레벨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많이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포터필터면은 손으로 원두를 이제 다듬는 작업들을 이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탬핑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레벨링을 따로 해준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저가형 고급형으로 나누지 않고 이번 편에서는 레벨링의 툴의 모양에 따라서 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의 가장 큰 이제 목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추출했을 때 균일한 추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일 것 같아요. 사실 맛을 조절하는 부분들은 입자나 뭐 도지양, 추출량을 가지고 오히려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고, 뭐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맛이 바뀐다 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맛이 유지되느냐, 요거를 좀 따져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봤을 때는 이 세 가지에서 어떤 게 제일 좀 그냥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나아 보이세요? 저는 육안상으로. 네네네. 근데 약간 이 경험적인 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죠. 매니저님 저는 경험에서. 첫 번째 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V자 형태 타입의 네. 이제 디스트리뷰션. 보통은 이제 많이들 커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분이 만들어졌죠. 그 바리스타님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아마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요 모양짜리가 이제 V자 형태로 나오게 되었고, 원래는 이제 맨 처음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샤샤 헤스틱 선수가 OCD 템퍼를 만들면서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디스트리뷰션 툴이 나왔었고, 그거에 이제 변형되는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게 됐었는데, 오늘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날이 있는 모양 하나랑, 그 다음에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모양 하나 매니저님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는 이제 침칠봉 역할을, 한마디로 이제 뭉쳐 있는 원두들을 좀 풀어주고 균일하게끔 풀어줄 수 있는 침칠봉 역할의 두오모 레벨링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이제 여의치는 않으니까 싱글 오리진 커피를 이용을 해서 하나당 3회를 추출을 할게요. 3회를 추출해서 같은 골든컵에 이제 몇 번이나 유사하게 찍히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먹어보고 맛에 따른 차이는 그냥 저희가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실제로 뭐 시음을 해서 뭐 맛이 어떻게 변했구나, 뭐 이렇구나, 뭐 이렇게는 뭐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영상이다 보니까 맛이 다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레벨링 그 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얼마큼 균일하게 뽑힐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설명에서 좀 부족했던 게 혹시 뭐가 있을까요? 빠졌거나? 아니,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뭐 말하기 싫은 거 아니죠? 아니, 그냥 어차피 이 툴 모양에 따른 차이점은 이따가 TBS 제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그 침칠봉 형태의 요 디스트리뷰션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썸네일 각을 위해서 3개를 좀 다 들어서 요 디스트리뷰션 3개를 오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일단 먼저 사용하게 될 커피는 에디오피아 이제 워시드 커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싱글 오리진 커피 상태, 최대한 균일할 수 있는 커피 콩의 상태를 이제 가지고 한번 추출을 해보겠다. 오늘 한 실험 결과가 무조건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커피에 대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생두의 각종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3번 정도 측정을 해서 얼만큼 균일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두오모 디스트리뷰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사용하는 원두는 도지향 같은 경우는 다 20.5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오모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레벨링 후에 빼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올라와요.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탬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출은 이제 44g 정도 추출이 나오게 되었고요. 얘를 멤브레인 필터를 통해서 에스프레소 한번은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출이 아니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을 해서 다시 커피 성분들을 여과시켜야만 올바른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측정값이 변하지 않도록 먼저 일단 온도를 이제 식히도록 할게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샘플 자체가 이제 측정값이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온도를 좀 식혀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쵸? 조금 식히니까 상승을 하게 되었죠. 측정값이 변화가 없을 때까지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화 없네요. 이제 8.16. 이번엔 한 2g 차이 나네요. 2g. 46g 추출이 되었고요. 7.79 뭐 거의 변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맨 처음에 한 8.1 정도 나왔었나요? 8.16이요. 8.16이랑 일단 7.79 일단은 뭐 거의 0.4 정도 7.79니까 0.3 정도 일단은 차이가 났구나 이 정도 볼 수 있고, 일단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중간에 콩 중에 뭐 케이커가 꼈을 수도 있고 그 원두의 변수들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변수가 그렇게 많이 심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세 번째 측정 결과값에서는 일단 8.45 정도인데, 결론적으로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뭐 이제 이 영상에 비해서 이 영상을 보고 이 디스트리뷰션이 나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콩에 대한 변수, 아까부터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지만 뭐 콩에 대한 변수나 실제로 뭐 물을 리게 하는 거 웬만해서는 비슷하게 최대한 제가 추출을 하고는 있지만 약간씩 뭐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TDS가 의미하는 바는 녹아든 성분의 값이 이제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있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하게도 20.5g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뾰족한 모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BT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평탄한 작업이 되고, 그 다음에 탬핑. 오르르기 동일하게 2초 정도로 가지도록 할 거고요. 수평 정확하게 샷글라스 0점. 아까랑 동일하게 44g으로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g 정도 수출이 이제 되었고요. 일단 첫 번째 결과값은 7.8 정도로 그냥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43g 정도 나왔고요. 추출 시간은 계속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고 있습니다. 7.85 거의 아까랑 변화 없는 수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추출을 했고요. 세 번째 추출 같은 경우도 43g 정도 추출이 됐고요. 얘는 이번 거는 한 8.5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추출할 친구는 요 이제 삼각형 모양의 선풍기 모양, 약간 환풍기 모양처럼 생긴 애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추출값은 이제 43g 정도 추출이 되었습니다. 8.3 정도 첫 번째 측정 결과값이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 추출값은 44g 정도 나왔고요. 8.1 정도로. 자, 세 번째 추출값은 43.7g 정도가 나왔습니다. 유사하죠? 8.58, 8.6 이렇게 되면은 같은 8점대로 보이기는 하지만 가장 편차값이 큰 쪽은 이 삼각형 모양이겠죠? 숫자대로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아까 뭐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쉽게 뭐 아까 7.8 나오고 8.1 나왔다 그러면 사실 0.3g 차이인데 오히려 뭐 8.1 나오고 8.6 나왔다 그럼 0.5 차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삼각형 모양이 가장 편차 값이 조금 심했다 이렇게 오늘의 실험 결과에서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아까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뭐 여기서 나오는 보일러의 물 온도도 최대한 균일한 머신이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1, 2도 정도 0.5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뭐 TDS 값이 변한다라든지 아니면 원두에서 갈려 나올 때 분쇄 입자의 크기가 변동이 약간은 될 수도 있고 어떤 커피 같은 경우는 최초에 뭐 원두들이 뭐 균일한 애들 100%로 나왔다. 근데 두 번째는 뭐 좀 작은 애들 뭐 2%가 섞였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세 개 다 그렇게 막 엄청난 큰 편차를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영상에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따 한번 앉아서 맛에 대한 것들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 맛의 변화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는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치적인 의미로 커피는 수치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TDS라고 할 수 있는 총 용종 고형 성분의 양은 거의 이제 유사하게 좀 나오는 것을 볼 수는 있었다. 뭐 많이 편차값이 큰 쪽은 한 0.5 정도였다. 요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험 결과를 잘 보셨을 거고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촬영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해요. 어깨 여자분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으면 어깨 굉장히 아플 수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면서 군소리 없이 잘 해주셨고 매니저님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세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어쨌든 큰 이제 측정에 대한 변화값은 없었다.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세 개 다 웬만해서는 좀 균일할 수 있는 추출을 이끌 수는 있는 디스트리뷰션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손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뭐 숙련된 사람들은 균일하게 나오지만 보통 레벨링을 안 하고 그냥 같은 그람수, 같은 용량, 뭐 같은 추출 방금처럼 레벨링 디스트리뷰션만 뺐다라고 했을 때 여러 번 추출을 했었을 때 측정값들이 많이 변하는 것들을 사실 볼 수는 있거든요. 채널링 현상들을 통해서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진 않지만 실제로 결과값은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레벨링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일단 추출되는 커피 성분의 양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간단하게 맛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두오모 디스트리뷰션 가시처럼 나와 있었던 애랑 V자 형태의 BT 디스트리뷰션에서의 맛들은 두 개의 차이가 크게는 없었어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 6잔을 다 먹어봤을 때는 그런데 그 아까 그 삼각형 모양이 있었죠. 그 디스트리뷰션은 처음에 약간 그 삼각형 모양이 뾰족하게 벤츠 모양처럼 삼각형이 아니고 약간 넓적한 모양이거든요. 풍차 모양의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넓적한 부분들이 좀 최초에 누르는 작업들을 이용해서 약간 약식에 좀 탬핑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돌아가다 보니까 원두 원형 전체의 포터필터가 눌리는 게 아니고 삼각형 쪽이 좀 눌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뷰에서 좀 이제 채널링들이 어느 정도 일어났었을 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맛을 먹어봤었을 때 앞전에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 사용했을 때보다는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넓어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과다 추출의 텁텁함, 막 까끌까끌하고 그런 맛들보다는 뭔가 커피의 애프터 테이스트가 밋밋해지고 좀 과소 추출의 뉘앙스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세팅 값에서. 물론 그 풍차 모양도 다시 세팅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해보기에는 뭐 한 100회 추출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그래도 좀 맛의 균일성의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디스트리뷰션이지 않았나. 이 정도로 그냥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니저님 보기에는 어땠어요? 추출이요? 네, 전반적으로 그냥 뭐 제가 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미안해요. 네네네. 저는 그 풍차 모양 네네. 이게 좀 추출이 될 때 채널링이 나는 것 같아서 TDS가 되게 낮을 줄 알았는데 네네. 생각보다 균일하게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근데 맛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그래도 나긴 해가지고 예예.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그러면 영상에 그런 걸 해보죠. 뭐 일단 세 가지를 해서 오늘은 수치적인 TDS를 해봤지만 다음번엔 바텀리스 포터 필터를 사용을 해서 채널링이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나는지 여러 번 추출할 때 네. 그런 걸 한번 또 찍어보면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쨌든 관능적 평가에서는 앞에 그 두오모 디스트리뷰션이랑 BT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BT 디스트리뷰션 그 두 쪽이 좀 더 나았다. 어쨌든 풍차 모양은 사실 뭐 이름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가 먹어봤었을 경우에는 그냥 저희 직관적으로 먹어봤었을 경우에는 좀 약간 과소 추출의 뉘앙스 그런 게 좀 커피가 약간 밋밋하게 나왔다. 이 정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꼭 항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들은 또 댓글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은 또 저희가 읽어보고 최대한 뭐 글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피드백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되게 재밌는 분이 있었어요. 네. 디스트리뷰션이 그때 연락 왔었다면서요. 디스트리뷰션 달라고. 맞아요. 처음에는 얼마 좀 추천해달라고 하셨다가 괜찮으시면 혹시 남는 거 주실 수 있으세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네, 이게 좀 약간 듣고 저도 전달받은 상황에서 어이가 없긴 했는데 그냥 대뜸 전화해서 디스트리뷰션을 달라 이러시면은 문자. 문자로 되게 좀 그렇다.